자, 가만히 있어. 말을. 이거 1시간 후에 얼굴 또 보게 될 사람들인데, 참, 동영상 또 찍으니. 예. 아무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시간 후에 볼 사람들을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찍어서 시작하는 거 참 웃겨요. 웃겨요. 아유. 자, 오늘 행정의 의미와 우리나라 행정부의 주요 기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거예요. 뭐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또 설명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길게 가겠죠.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자,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행정부가 대통령이고요. 자, 행정의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부의 주요 기구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행정이라는 건 법을 집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법을 집행하는 거다.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입법부 있고요, 사법부 있고요, 행정부 있죠. 이거 제가 쓸 때마다 순서가 뭐 이렇게 달라지긴 하는데 설명에 따라서 바꾸고 있으니까. 자, 입법부가 하는 게 뭐죠? 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거. 얘가 하는 건 여기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임무예요. 그럼 법을 제정하면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법을 집행하는 거. 그럼 법을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어떤 형법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법은 뭐냐 하면 이제 범죄에 관련된 것들이 형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냥 법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이쪽으로 많이 그 생각이 쏠리는데, 사실은 국가의 모든 행정, 모든 작용은 다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모든 건 다 법이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우리 형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살인을 저지른 자는 여러분 모르시죠? 5년 이상 무기 또는 징역이에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우리나라 형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누가 만드느냐? 여기서 만든 거죠. 입법부가 만든 거예요. 입법부가.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얘를 잡아야 될 거잖아요. 얘를 잡아서 처벌해야죠. 자, 그럼 얘를 잡는 건 누가 잡아요? 경찰이 잡겠죠. 그럼 경찰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얘 행정부예요.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경찰이에요. 법 집행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수사해서, 경찰이 잡아서 이제 수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소라는 걸 합니다. 재판에 넘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소, 이건 누가 하느냐? 이거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럼 검찰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행정부예요. 얘도 행정부예요. 그래서 얘를 잡아서 수사해서 기소,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을 하겠죠? 재판은 누가 하죠? 법원이 하죠. 그건 사법부예요. 그건 사법부입니다. 자, 그럼 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너 사형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사형. 그럼 사형을 집행하는 건, 사형하려면 이제 잡아다가 일단 감옥에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형을 집행하는 건 누가 하죠? 그것도 행정부예요. 행정부. 그러니까 어떤 이런 법을 만드는 거, 입법부.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진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거, 행정부. 그리고 이 행정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사법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형법적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형법 말고도 모든 행정작용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일단 다 법률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법률이라는 형태로 일단 만들어진다. 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요즘 한참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동산 관계된 부동산 임대차에 관련된, 즉 부동산을 이제 임대하는 거죠. 뭐 전세, 월세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법률을 요즘 개정하고 있어요. 바꾸기 위해서. 그건 누가 하냐면 이제 입법부가 하죠. 입법부가. 그러면 예를 들어 자, 법을 얘네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임대해 주는 사람, 즉 집주인 또는 뭐 상가 건물 주인이 되겠죠. 이 사람이 뭐 언제까지 뭐 임대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뭐 임대료는 1년에 몇 퍼센트 이상 아이고 오늘 자꾸 이게 눌리네. 예, 이상 뭐 인상을 못하고 이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상했을 때 이걸 가서 너 이렇게 하면 너 벌금 내야 돼, 뭐 이거 하면 너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행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등록증을 만들러 가잖아요. 올해 아마 만들겠죠? 주민등록증 만들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법은 누가 만들죠? 입법부가 만들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하는 건 어디서 해요? 이거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여긴 동사무소가 아니라 여기는 뭐죠? 나 시골에 산 지 오래돼가지고 뭐라 하죠? 읍사무소. 읍사무소. 저도 고향이 약간 시골이라 옛날에 읍이었는데 지금은 동으로 바뀐 지 오래돼가지고. 예, 읍사무소. 입에 잘 안 붙어요, 요즘 읍이라는 게. 아무튼 여러분가 읍사무소 가서 하잖아요. 읍사무소는 어디 거예요? 이거 행정부잖아요, 읍사무소는. 그러니까 법을 뭐건 간에. 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딴다고 칩시다. 자, 면허증 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운전 면허를 어떻게 따는지에 대한 그 법률은 누가 만드냐면 입법부가 만들어요. 입법부가. 근데 여러분 면허 따려면 면허 시험 봐야죠. 뭐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발급받잖아요. 그거 이 사람이 경찰서에서 발급받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럼 경찰도 행정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다 입법부에서 법으로 만든 다음에, 법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건 어디다? 행정부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자 있냐고 물어보면 수업하는데, 예, 지금 카톡 왔어요. 야자 있냐고. 잠깐만, 야자 있다고 지금 보내줬어요. 자, 아무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행정이다. 이게 행정이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전형적인 행정의 의미예요. 전형적인 행정의 의미고, 근데 여기 뭐 현대적 의미, 그래서 뭐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작용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 행위와 국가의 행정작용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리는 공익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작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의 기능 또는 국가의 기능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점점점 어떤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본연의 뭐라 할까요? 기능 뭐 이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는 것 모두의 행복 바로 공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작용 이렇게도 요즘에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적 의미는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요 기구, 행정부, 우리나라 행정부의 주요 기구들을 보죠. 자, 우선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제일 위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인데, 지금 여기 행정부 얘기니까 이제 행정부 수반이 되겠죠.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있고요. 이 국무총리 밑에 쫙 있는 거죠. 이제 쭉. 국무총리 밑에 각부 장관들이 있죠. 장관들.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 부가 있으면 장관이 있는 거죠. 교육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국방부. 또 뭐 있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뭐 이런 뭐 보건복지부. 뭐 이런 부가 쭉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더 밑으로 그 다음에 요 밑에, 예를 들어 요 밑에 또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고, 그 옆으로 또 뭐 퍼져 있는 애들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보실 거 없고. 자, 일단 요 정도로 일단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감사원은 여기 있어요. 감사원은 여기 감사원. 오늘 왜 글씨가 안 써질까요? 감사원. 예, 감사원. 이렇게 있어요. 감사원. 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감사원은.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무회의는 이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요. 국무총리가 부의장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각부 장관들, 거기에 이제 청와대 수석들이 있어요. 수석. 뭐 경제수석, 무슨 수석,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쭉 모여서 회의하는 게, 여기 대통령 앉고요. 자리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이렇게 앉고요. 그 뒤에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회의하는 거예요. 그 국무회의입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라고 해서 행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정부를 책임지는 사람,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고 행정각부를 모두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다. 결정의 최고 결정권자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책임까지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국무총리.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없을 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유고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죽을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죽거나 뭐 탄핵 당할 수도 있겠죠. 탄핵당하거나 뭐 아무튼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대신하냐면 국무총리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인자인 거죠. 2인자. 그게 대통령 부재시 이제 권한 대행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 옆에서 도와준다.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자, 아까 이렇게 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무총리 밑에 각부, 행정각 부서들, 아까 뭐 교육부, 보건복지부, 뭐 국방부, 해양수산부,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그렇게 각 부를 전체를 통할한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있는데요. 이건 뭐 있는데 실제로 못 써먹죠. 있는데 실제로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자, 뭐 예를 들어 뭐 교육부 장관이 있다. 자, 교육부 장관을 누구 시킬 거냐를 원래대로 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교육부 장관은 이 사람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임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죠. 실제로는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하죠. 실제로는. 근데 원칙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이 사람을 장관 시켜주십시오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예.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무총리가 이렇게, 원래 대통령제는 국무총리가 없죠. 없어요, 원래.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사람 장관 시키는 건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그냥 장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관. 이 사람 잘라주세요. 이 사람 잘라주세요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못하죠. 실제로는 못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렇다. 네, 법률적으로는 그렇다. 그 다음에 총리령이 있어요. 총리령. 령이라고 하는 건 법률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헌법이 있고요. 헌법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부 령이라는 게 있어요. 령,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게 있고요. 령과 규칙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뭐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거 법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법하고 비슷해요. 법률보다는 약간 밑에 있으나 거의 법하고 똑같아요.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뭐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요.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각부 장관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법률 밑에 있으니까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은 내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가 있네요. 자, 국무회의는 국정의 최고 심의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문제는 심의죠. 결정은 아니고요. 심의예요, 심의. 최고 심의기관입니다. 어쨌든 결정은 만약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각부 장관들이 쭉 모여서 회의를 해서 여기서 뭐 다수결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냥 심의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될까 말까 이런 것만 하는 거고 실제로 결정은 누가 할까요?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유명무실하죠. 그래도 뭐 회의가 없는 것보다 낫죠. 회의가. 자, 이런 거고요. 의장은 대통령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 그 다음에 국무위원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부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감사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원은 꼭 별표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무조건 감사원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시험 문제 누가 내죠? 제가 냅니다. 감사원.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저는 감사원 꼭 내요. 자, 감사원 중요합니다. 자, 감사원은 아까 제가 이렇게 대통령, 오늘 진짜 왜 국무총리 그 밑에 각부 장관들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사원 어디 있었죠? 감사원 여기 있습니다. 감사원 여기.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 직속이고요. 뭐 하는 애들이냐면 행정에 감시 감독을 해서 권력 남용 및 부패 방지예요. 주로 하는 게 부패 방지죠. 감사가 뭐예요? 일을 잘하나 못하나 잘못한 건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걸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벌 주고 뭐 하려고? 이거 부패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원이 주로 하는 건 부패 방지예요. 그리고 행정을 하는데 잘했네, 못했네.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못했어. 그러면 벌 받아. 징계. 예. 이런 거 하는 데가 감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각부에서 제일 무서운 애예요.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사원이에요.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감사원을. 자, 근데 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돼요. 누구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또 독립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감사원장을 임명하죠. 감사원장을 임명은 해요. 근데 실제로 업무를 하는 거는 대통령에게 다 보고할 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럴 수 없다. 이럴 수 없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업무상으로는, 일상으로는, 직무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다. 그게 원칙이다. 그게 원칙이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완전히 그게 독립되겠어요?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는데?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누구의 임명권이? 감사원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래서 막 국회에서 감사원장 임명할 때 되면 막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측근 막 임명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할까봐 되게 치열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이런 게 이제 감사원장 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각부들이 있죠. 행정각부들, 교육부, 국방부와 같은 기관으로 구체적인 행정사무를 집행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행정의 의미와 행정부 주요 기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국무회의에 대한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서 동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한 2분 30초?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그 동영상을 진짜 동영상을 찾으면 좋은데 진짜 동영상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드라마에 있는 영상 하나 가져왔으니까 그 영상 잠깐 보시고. 예. 대륙그룹에서 반도체 공장을 베트남에서 거제로 돌리겠답니다. 확실합니까? 어디서 나온 정보입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널뛰는 환율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셨을 텐데 그 문제도 곧 정리가 될 겁니다. 부총리님, 말씀을 똑바로 하시죠. 환율이 급격히 추렁했던 건 토빈센지 먼지로 들쑤셔 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단기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미중 간의 대외적인 변수 이외에도 환율 불안의 근원적인 문제는 수출 부진, 수출 감소에 있습니다. 반도체에만 치중돼 있는 산업 구조가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아이고, 또 그놈의 공자와 병자. 아니 막말로 우리가 IMF 때 산업 구조 조정 안 해봤습니까? 정부에서 총대 매가지고 해봤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 잘 됐습니까? 정부가 얼마나 총대를 맸습니까? 찹대고 퍼대고 결국엔 기업에 무너지고 말하잖아요. 이래서 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허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반기업 정서, 이거 진짜 문제예요. 난 반기업 정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는 각종 특혜 그걸 중소기업과 골고루 쉐어를 해서 산업 공산주의자야 뭐야? 뭘 무조건 남자 그래요? 그게 공산주의자잖아. 너 대륙그룹 장은생인 거 여기 다 알아. 입 닥치고 있어. 뭐? 거기 돈으로 석박 산 거 다 한다고. 너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살 때 그 대출. 너 제 입에서 더한 말 나오기 전에 조용히 입 닥치고 계세요. 예? 무슨 말? 아유, 뭔데? 말해봐. 두 분 다 진정 좀 하세요. 조선을 망하게 한 게 사색 땅파 개싸움이라는 거 알아 몰라 이 개새끼들아! 두 사람 오늘 날짜 바뀌기 전까지 여기서 못다한 싸움 할 만큼 다 하시고 어디서 얼마나 싸웠는지 화해는 했는지 말았는지 나한테 보고하세요! 예,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국무회의 이런 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상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영상을 보면 좋은데 그런 거죠. 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하는 진짜 영상은
사실상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수준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좀 찾아보면 너무 막 현 정부 이렇게 잘한다 막 이런 선전하는 것만 있어서 뭐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 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그거는 너무 정치적인 또 뭐 누구 잘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드라마에 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막 이렇게 싸우진 않겠죠. 그 정도로 막 욕하고 싸우진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국무회의 회의장은 비슷하게 잘 꾸며놨어요. 그 뉴스 같은 거에서 이렇게 보면 그거보다 규모는 좀 큽니다. 그 회의장보다 규모는 좀 크고 한데 나름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길래 또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욕도 좀 나오고. 예, 그래서 요 국무회의 요거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본 거니까요. 그거 그냥 한번 다시 떠올려 보자 하는 입장에서 하는 생각에 유튜브 한번 영상 하나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간접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또는 뭐 의회에서 선출하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요. 간단하죠. 임기는 5년 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단임제, 단임제. 담임 아니고 단임제. 이 단임제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만 한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뭐라 해야 되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일 수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여기 써놓고 들어갈게요. 예, 여기에는 이제 중임금지라고 써주셔야 돼요. 중임금지. 그러니까 중임은 중복해서 맞는다 이런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연임제도 있고요. 중임제도 있는데 연임은 연속해서라는 뜻이고요. 연속해서. 중임은 연속하건 아니면 뭐 한 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건 간에 뭐 계속 할 수 있다. 여러 번 할 수 있다. 중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임제도 안 되고요. 현재 중임제도 아닙니다. 단임제입니다. 한 번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왜 한 번만 하도록 해놨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가 현 민주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 있었죠? 이 양반. 이 양반도 계속 해먹었고요. 그 다음 대통령 누구죠? 이 양반도 계속 해먹었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너무 대통령이 선거 제도라는 걸 이용해서 너무 오랫동안 독재를 해왔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전두환이죠. 전두환은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본인도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길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당시 참모들이 계속 박정희 때나 이승만 때처럼 연임하고 중임을 하는 것은 국민적 반발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대신에 길게 한번 하자. 그래서 전두환이 몇 년 했죠? 7년인가 했거든요. 7년인가 8년 했거든요.
대신 길게 하자. 길게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을 자기 밑에 애들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쓰고 그리고 저 상왕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상왕이 뭐예요? 왕 위의 왕인 거죠. 옛날에 누구죠? 태조 이성계가 이성계 아들 누구죠? 이방원. 예. 이방원을 왕 시키는 태정태서 예. 예. 아무튼 왕 시키면서 그 위에 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도 그랬어요. 세종대왕 때도 이방원이 세종대왕이 왕하는 사이에 그래도 왕하고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무튼 왕 위에 왕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두환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 밑으로는 자기 부하들 시키면서 자기가 계속 왕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임제로 바꿨던 거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푸틴 형님이라고. 푸틴 형님 있죠. 푸틴 형님. 푸틴 형님이라고 러시아 대통령. 이 양반은 아마 러시아 헌법에는 연임은 안 되는데 중임은 가능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를 대통령 시키면서 자기는 국무총리 하면서 총리가 대통령보다 더 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87년 현행 헌법은 87년 헌법이라고 얘기하고요. 현행 헌법 체제를 헌법으로 만들어진 체제다 해서 87년 체제라고 현재의 정치 체제를 얘기합니다. 이때 만들면서 야 너무 이게 누구 때 만든 거냐면 전두환 말기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1987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1987 그게 이제 60항쟁 87년 60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 직선제도 아니었고요. 아무튼 대통령 직선제를 1987년에 헌법을 새로 만들면서 대통령 직선제도 만들고 중임하면 연임하면 우리나라 너무 독재를 오래 했어. 또 독재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현행 현행 5년짜리 단임제입니다. 그러면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번 딱 하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할 때 내가 국민들의 지지 받으면 되지. 그 다음 내 대통령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뭘 하건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일을 생각을 안 해요. 한 나라가 5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대통령 임기 딱 시작됐죠? 내 대통령 당선됐어요? 대통령 당선되고, 국무총리 새로 뽑고, 장관들 새로 뽑고, 청와대 비서진들 새로 임명하고, 이러는데 한 달, 2달 그냥 가고요. 일단 그냥 가죠. 그거 가고 나서, 야, 이제 내 스타일로 좀 해볼게. 그러면 그거 준비 작업하는데 보통 1년 또 보통 가죠. 그러면 4년 남습니다. 근데 내가 대통령 한 번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1년은 힘이 빠져요. 보통 레임덕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어차피 이제 말년이잖아. 너 이제 대통령 못 할 거잖아. 그래서 1년은 또 힘이 빠져요.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것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있는 거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 길게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걸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이거 5년 단임을 하니까 너무 정책도 짧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인데 빚 많이 끌어다 쓰고 국민들한테 막 복지 많이 해주고 그걸 만들어놔. 그래서 나라가 빚 엄청 졌어. 근데 이제 나는 몰라. 난 대통령 끝?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은 뭐 하죠? 그 다음 대통령 돈도 없고 막 예를 들어 야, 전 대통령이 돈 다 써가지고 나 돈이 없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년 단임제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보통, 미국처럼 4년으로 하자. 그 다음에 4년 연임제로 하자.
그래서 일단 4년 하고 선거 한번 하면 해서 4년 하고 해서 우리 8년까지 한번 하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로는 대부분 이 4년 연임제를 많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고요. 문제는 헌법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헌법 바꾸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에 헌법 개정을 좀 하자 뭐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돼버렸던 그런 일이 있네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위와 권한을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위고요. 여기부터 이제 권한인 거죠. 자, 대통령의 지위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행정부 수반은 말 그대로 행정부의 대장이란 뜻이에요.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의 최고 높은 이런 얘기예요. 행정부의 최고 높은. 그러니까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있을 때 이 행정부를 총괄하는 행정부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휘하는 제일 높은 자리, 이게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럼 국가 원수는 뭐냐? 국가 원수는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 죄송해요. 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농담하려고 했는데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때려칠래요. 미안해요. 농담 물릅니다. 국가대표 아니고요. 예, 아니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인데 국가 원수는 국가의 대표입니다. 대표는 맞는데 예. 농담을 잘못 시작해가지고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예. 아무튼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왕 이런 애들이에요. 왕.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선전포고는 너랑 전쟁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강화를 한다든지 강화는 우리 이제 휴전 이런 거예요. 또는 이제 전쟁 끝 이런 거 하자. 그런 강화라고 얘기해요. 선전포고는 전쟁 시작을 선언하는 거고요. 강화는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대통령 제가 우리 수업 맨 마지막에 대통령 선서문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가장 최근 대통령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선서하거든요. 그때 그 선서문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 선서문에 대통령의 이 지위와 역할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서 마지막 영상은 그거로 끝낼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기관을 구성하고, 헌법기관을 구성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라고는 기관이 있죠. 그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일을 한다고요. 물론 대통령이 임명장은 주는데 사실 다 대통령이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입법부 할 때 배웠잖아요. 입법부 할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들, 이런 건데 어쨌든 임명장은 대통령이 준다고요. 임명장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정을 조정하고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 통제 얘기가 나오죠. 요거는 뭐냐, 대통령이 이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힘과 국가 원수로서의 힘을 대통령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
통제는 국회의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분 수형 번호 503번 이분 계시죠? 이분. 자, 이 양반 때 여러분 보셨죠? 나중에 제가 헌법재판소 할 때 동영상을 한번 그때 보여드릴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탄핵 소추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탄핵 소추를 하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요. 탄핵 재판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심판인데 형사재판하고 비슷한 형태로 해요. 그래서 거기서 탄핵한다 라고 결정이 나면 탄핵되는 겁니다.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죠. 일을 똑바로 못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한 번 하고 땡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한 번 하고 땡이니까 요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뭐 4년 중임제 같은 걸 한다고 치면 얘가 잘 못해. 4년 했어. 잘 못해. 그럼 선거로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선거로. 뭐 이게 이제 선거를 통한 통제입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대통령 혼자만 생각하면 나는 뭐 5년 하고 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가 되겠지만, 만약에 좀 더 롱턴으로 보면 자기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또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현행 대통령이 자기는 자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자기네 편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또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자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부터 볼까요? 자, 민주당에서 이런 거죠. 민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죠. 김대중 대통령이 잘했다고 본 거죠. 어느 정도 잘했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 누구 시켜요? 누구죠? MB? 이명박.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봐요. 예. 누구지? 어딨죠? 여기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또 지금 뭐죠? 통합민주당? 미래통합당? 얘네 이름이 한 2, 3년에 한 번씩 바뀌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얘네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가다가 너 안 되겠어. 그래서 선거로 민주당을 쫓아낸 거죠. 민주당에게 정권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누구지? 예, 박근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너 안 되겠어. 그래서 탄핵시켜버렸죠. 탄핵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선거를 통해서 이때 여기서 나온 양반이 홍준표잖아요. 이 당이 잘했다고 치면 여기에 표를 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뭐 통제가 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이런 당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통한 통제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론을 통한 통제도 가능합니다. 여론은 국민 다수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방향을 우리는 여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론을 통해서도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현대 민주정치는 사실 여론정치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현대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여론정치에 대한 부분은 뒤에 가서 우리 정치 참여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잠깐 지우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현대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기 때문에 이 여론을 사실 또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언론이거든요. 언론. 그래서 또 언론이 굉장히 현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이고요. 용어 해설을 제가 좀 써놨는데,
자,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이라는 것이고, 긴급 명령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냐면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이에요. 대통령에게 있는 권한 중에 요겁니다.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그 다음에 긴급 명령권. 예, 긴급 명령권. 요게 있는데요. 이거 뭐 언제 써먹을 일도 없는 얘기긴 해요. 이거. 써먹을 일도 없는 얘기긴 한데, 최근 그거 뭐죠? 긴급 재난 지원금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를 뭐 얼마를 주네, 뭐 누구한테 주네, 중위소득 50%한테 주네, 뭐 전 국민 다 주네, 뭐 하네, 막 일할 때 이거 얘기할 때 이 얘기가 좀 언론에서 좀 나와서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 막 얘기할 때 처음에는 뭐 50% 준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80% 준다 그랬다가 그랬더니 갑자기 미래통합당에서는 처음에 주면 안 된다, 막 주면 안 돼, 막 그러다가 이렇게 되니까 야, 주려면 다 줘. 그래서 또 뭐 100% 줘. 뭐 이랬더니 또 행정부에서 아무튼 재정 경제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경제부총리가 홍남기라고 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야, 우리 이거 하려면 돈 없어서 못 줘. 또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국회한테 야, 니네가 결정을 좀 해줘. 우리가 얼마큼 주면 될지. 뭐 이랬더니 미래통합당에서 야, 니네 대통령 이거 있잖아. 긴급 재정 및 경제 처분 명령권 있잖아. 이거로 그냥 명령해버리면 되지. 뭐 국회에서 뭐 결정을 해. 니가 일단 해버리면 되지. 또 막 이랬거든요. 뭐 이런 옥신각신 하는 게 있으면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자, 아무튼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그러니까 이번에 뭐 코로나 이런 게 이제 위기라고 보는 거죠.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핵심은 여기입니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경제상의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이 뭐 이렇게 줘, 뭐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예를 들어 뭐 국유지 중에 뭐 얼마큼을 팔아. 돈이 없어? 그럼 이걸 팔아.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채권을 발행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나라가 빚진다는 얘기거든요. 채권 발행해.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예요. 근데 우리 코로나19 할 때 국회 열리고 있었잖아요.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시 야당이, 지금도 그 당이 야당이죠. 미래통합당이 대통령한테 야,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재정경제 명령 처분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국회의 심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자, 긴급 재정 처분, 아무튼 명령권 또는 긴급 명령권, 뭐 여기 있는 계엄 선포권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 뭐라 해야죠? 정부가,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을 해서 이거에 대한 지원금을 이렇게 해서 주었어요. 아이고, 어디 갔어? 예. 줬어. 다 줘. 그래서 줬어요. 주고 나서 국회에 보고합니다. 국회에 보고했는데 국회에서 지금은 선거가 끝나가지고 민주당이 숫자가 훨씬 많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선거 전이라서, 국회의원 선거 전이라서 미래통합당도 국회의원이 많았다고요. 거기서 야, 안 돼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뱉어야 돼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야, 니네 재정명령권 갖고 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할 수 없는 거를 갖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던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특정 정당을 욕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건 뭐 미래통합당이건 뭐 무슨 당이건 사실 근데 우리나라 이 두 정당이 제일 크니까요. 무슨 당이건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할 거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한 건 뭐냐면 국민을 속이는 거는 이거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국민을 속이는 어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정말 못 참겠어요.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대해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어떤 전제하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막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해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아니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노선에 따라서 어떤 정책 노선이 이렇게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탓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를 탓할 게 아니에요. 어느 쪽 노선을 가자는 이건 선택이 가능한 얘기니까요. 하지만 예를 들어 이 노선을 얘기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속이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가자고 얘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논리를 갖고 싸워야지. 이 국민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속이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는 또는 국민을 속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을 약간 무시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화를 내는 거죠. 긴급 명령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또 좀 그랬네요. 긴급 명령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 이건 지금 전시라는 뜻이죠. 전쟁 상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역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효력을 가져요. 그럼 법률은 누가 만들어? 이건 당연히 입법부가 만드는 거죠. 이건 당연히 입법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긴급명령권도 뭘 해야 된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의 효력을 가져요? 법률의 효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하지마! 그러면 국회 보고했는데 하지마! 그러면 없어집니다. 계엄 선포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없어져야 됩니다. 계엄 선포권도. 자, 여기까지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은 교실에 시간별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은 교실에서 보든지 아니면 1시간 더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